암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조선대병원과 함께하는 암 극복 프로젝트, 저는 연빛나입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오늘의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성중입니다. 이번 암 극복 프로젝트 주제가 대장암이잖아요. 먼저 대장암이 어떤 질환이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왜 조기에 발견이 어려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장암은 대장과 직장에 생기는 약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복통이나 아니면 배변 습관의 변화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암이 자라기 전까지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내시경 검사 같은 거일 것 같아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몸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변을 잘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설사를 한다거나 설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장기간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대장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비나 뭐 설사 이런 부분은 사실 평소에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장 트러블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과 그리고 대장암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한 수주 이상 지속이 되면 암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그와 동시에 혈변이 동반이 된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빠진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암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혈변이 보인다? 그럼 대장암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가장 흔한 혈변의 원인은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루 같은 항문의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우리 코피 났었을 때처럼 이렇게 밝고 선홍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상행결장, 우측에 있는 상행결장에서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좌측 대장에서 난 경우에는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짜장면 색깔처럼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에 의한 혈변의 양상은 다양하게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항문 근처에서 난 출혈은 우리가 대부분 코피 날 때처럼 이렇게 빨간색의 이런 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치질로 인한 출혈과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의 차이는 색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항문에서는 이렇게 피가 난 것처럼 액체 형태로 떨어지겠지만 이제 대장암에 의한 출혈은 이렇게 대변에 혈흔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지처럼 이렇게 핏덩어리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식이 더 흔한 양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면 바로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혈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육안에 보이지 않으면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혹은 그래도 안 보여도 좀 위험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장암 선별 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측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 검진 사업으로 이제 대변 검체를 가지고 이렇게 대변 자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변 자멸 검사는 대변에 섞여 있는 그 철 성분을 이렇게 검출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변 받아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상 좀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하면 통증, 아픈 거 떠올리시잖아요. 그럼 대장암의 경우는 복통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대장암이 자라서 이게 좁아지고 대변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복통도 생길 수 있고 먹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토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복통과 변비와 복부 확장과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네. 매우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체중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빠져야 위험한 거예요? 네, 체중 감소는 네. 사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식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말고 네.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전체 몸무게의 5% 이상이 오. 아무 이유 없이 빠지면 네. 우리가 한번 악성 질환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빈혈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성인에서 이런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위장관 출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위장관 출혈의 종류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위궤양이라든지 뭐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이제 요새는 항혈전제 같은 약을 많이 드시니까 소장 출혈도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서 그 빈혈 평가리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이런 대장암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혈이 있으면 암을 타겟으로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위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네. 대장암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장관 출혈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위궤양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궤양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여러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대장 그 위 점막이 이렇게 패여지는 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패여지다 보면 속에 있는 혈관이 노출이 되고 그 혈관이 터지면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성 궤양 출혈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빈혈의 원인 중에 위장관 출혈 원인 중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네. 예. 빈혈이 있는 분들도 좀 내 몸 상태를 각별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받으시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리 여부라든지 뭐 산부인과 진료도 네. 이제 받아보셔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젊은 대장암들이 네. 요새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제 경험으로 그 17살짜리 여자인데 이게 대장암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기에 없는 네. 이제 여자 환자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검사만 받으면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암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생업이 바쁘시고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가기가 상당히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내 대변을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냄새도 나고 네. 특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정결제를 먹고 네. 대변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장정결제를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도 계속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검사를 늦게 받으셔가지고 이게 되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젊은 층이 그럼 좀 주의해야 될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서구화되면서 네. 이게 이제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고 식이섬유는 아무래도 이제 적게 먹게 되면서 이제 대장암 발생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좀 많이 중요한데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이가 어린데 부모님이라든지 직계 가족이 대장암 과거력이 있다. 이제 이러면 좀 더 빨리 좀 스크리닝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보통 직계 가족 중에서 이제 대장암이 있는데 이제 60세 전에 대장암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40세라든지 직계 가족이 진단받은 나이로부터 10살 전에 먼저 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살 전에요? 예.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이제 직계 가족이 대장암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은 조금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한 45세 때부터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이 병을 더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어떤 이상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좀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